치매 20, 30대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년에 생긴다고 알려진 치매가 빠르면 이른 나이부터 생긴다니까 이거 참 충격일 텐데요. 이 치매에 잘 걸리는 유전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유전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연구에서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뭘 조심하고 뭘 더 해야 할까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먹는 걸 텐데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치매를 걸리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끊어야겠죠?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요, 참 이상한 질병이라는 말부터 드리고 싶네요. 오랜 인류의 역사와 함께왔던 이 치매는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질환 중 하나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면은 있어야 되는 질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좀 황당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진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이 치매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야 할 질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치매는 이 생존에 매우 불리한 질환입니다.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도태되는 게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인류 종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번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할머니의 존재였다라고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왜 중요하냐면 할머니가 오래 살면서 손주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애들이 더 잘 생존할 수 있었고 지능도 발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많아요. 여성에게서 더 많다는 것은 진화적으로 불리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전 질환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치매 유전자는 진작에 싹 사라져서 없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전혀 맞지 않는 질환이라는 건데요. 역으로 말하자면요. 이러한 유전적, 진화적 불리함에도 현재 치매는 정말 많이 있다는 것.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치매는 현대에 와서 더 많이 생긴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치매 관련 유전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전자를 가지면 치매 발병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포E4 유전자 변이형을 가진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질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배에서 30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냐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단층집이 30층짜리 대형 빌딩이 되는 만큼 엄청난 정도로 이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요, 이 대립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는 생각보다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유전자와 그에 따른 발병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점점 생활 습관이나 현대 문명 그 자체에서 혹시 치매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울한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유전인 줄만 알았던 치매가 실제로 유병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치매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유병률이 2000년에 12%에서 2016년에 8%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데이터를 꼼꼼히 들여다봤더니요. 치매가 예방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언가 배운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심지어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배우면 그만큼 머리를 쓰기 때문에 우리 뇌의 신경망이 강화가 되고요. 망가진 뇌세포를 대신해서 또 다른 뇌세포가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망가져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매가 없는 노인들도 나중에 이 뇌를 조사해 봤더니 치매 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현재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를 에이심터믹 디멘티아, 즉 무증상 치매라고 해서요. 뇌 자체에는 이상이 있는데요. 치매가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뇌 자체의 해부학적 구조는 이미 치매 상태지만
뇌를 많이 써서요, 뇌세포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는 후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도 치매와 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 치매에 쉽게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연구들을 보면 확실히 특정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치매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연구팀과 하버드대 연구팀이 함께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요, 어떤 음식이 치매와 관련성이 높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여 명의 치매가 있는 평균 78세 노인과 약 400여 명의 같은 나이대의 치매가 없는 노인들의 이 식단들을 비교 연구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미 중년에 무엇을 먹느냐가 노년이 되었을 때 치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 노인과 치매가 없는 노인들의 식단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치매 노인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는요, 햄과 같은 가공육이 많았고요. 그 외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자와 전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됐던 것은요, 특정 음식 하나를 먹는 경우보다 이런 유해한 음식들을 같이 많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음식 하나하나보다 해로운 음식들을 세트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햄 단독으로 먹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몇 % 높아진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공육도 먹고요, 거기에 과자도 먹고요,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할 때 그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 결국에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에 반해 치매 안 걸린 노인들의 경우에는 식단이 보다 다채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먹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치매에 걸리지 않은 노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단 중에서 과일, 야채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식 섭취가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공식품과 설탕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치매 자체가 제3형 당뇨병으로 부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 그 자체가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꽤 있는데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뇌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병 상태를 만들면 쥐가 치매와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의 특징적인 원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에 우리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뇌는 혈당을 아주 많이 소비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뇌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당을 소비를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뇌의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인데요. 뇌가 포도당을 쓰지 못하면 뇌 정지가 올 거 아닙니까? 또한 인슐린 자체가 혈관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 건강이 곧 혈관 건강이다라고 할 만큼 혈관이 튼튼해야 뇌도 튼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 인슐린, 뇌가 결국 하나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뇌가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 당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사실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면 나중에 치매 증상 같은 증상이 일어나셨다가 식사를 잘 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형상들을 주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치매 환자의 뇌세포는 당뇨병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정상인의 뇌세포는 인슐린에 잘 반응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뇌세포 자체가 2형 당뇨병에 걸린 상태와 실험상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치매는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설탕 섭취를 많이 하면 우리 뇌에서도 이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당뇨병이 뇌에 생기면 결국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가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 연구에서도 관찰이 되었는데요. 약 10년간 5,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당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지장애, 즉 치매 전조 증상이나 치매 증상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주요 식품이 설탕하고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잘 올리는 식품을 계속 먹으면 결국 치매에도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혈당과 치매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분명 되었지만요. 정확히 왜, 무엇 때문에 혈당이 오르면 치매가 잘 생기는지는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람 대상 연구에서 계속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험실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을 줄여야겠죠. 일부 연구자들은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만큼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치매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탕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음식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가공식품도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치매 위험을 팍팍 올리는 치매 부스터 로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건강음식, 즉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혈관 건강이 뇌 건강이다.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잎채소입니다. 잎채소에는 깻잎도 있고요, 상추도 있죠. 이 외에도 시금치, 루꼴라 등도 혈관 건강에 좋고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일부 SNS에서 시금치는요, 이 옥살산이 많아서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금치 다들 생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시금치를 데치면 옥살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금치를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견과류도 뇌 건강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두를 보면 이게 꼭 뇌처럼 생겼는데요. 과자 생각날 때 설탕 잔뜩 끼인 과자보다는 이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뇌에 훨씬 좋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정말 공인된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이조겠죠.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사실 사과와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낮아지는 과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메론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뇨에 걸릴 위험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달지만 상큼한 과일이 몸에는 더 좋다는 거죠. 오늘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그리고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가정에서 좀 더 조심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지금부터 드시면은 치매 예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